자, 고대 명리학의 찐 고전이죠. 자평진전 10장.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는 사주를 보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환경에 확 시선을 뺏겨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요. 명리학이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짜로 버티게 해주는 힘의 실체가 뭔지 완전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명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오늘 완전히 뒤집힐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세팅이면 무조건 성공할 거다. 우리가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리학에서도 이 태어난 달, 그러니까 계절의 힘을 엄청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 완벽한 환경이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착각을 아주 산산조각 내볼 겁니다. 진짜 감함은 출발선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명리학에선 이 상황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해요. 바로 득시와 통근입니다. 득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 지금 내 전성기네? 하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 환상이자 화려한 껍데기죠. 반면에 통근은요, 땅에 뿌리를 꽉 내렸다는 뜻입니다. 남들 눈엔 당장 안 뛰더라도 어떤 태풍이 와도 절대 안 뽑히는 진짜 실체인 거죠. 실전 사주 분석에서 이 두 개를 헷갈리면 해석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공중에 둥둥 떠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왕관, 그리고 그 밑에 아주 투박하지만 땅속 깊은 안반에 볼트로 꽉 박혀있는 쇳덩어리 모로가 있다고 쳐보죠. 왕관은 입김만 훅 불어도 그냥 굴러 떨어지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한 환상일 뿐이죠. 하지만 수백 번 망치로 내리쳐도 끄덕없는 진짜 파워는 바로 그 투박하고 단단하게 박힌 모루, 즉 통근의 실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버티는 힘의 근원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강하고 누가 허세만 잔뜩 들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걸 득시와 통근을 기준으로 딱 4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제철 만났다, 계절 잘 타고났다 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사실 명리학에서 제발 조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경고하는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2가지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명 봄의 나무 케이스예요. 봄에 태어난 나무? 와, 완벽한 금수저잖아요. 잎도 파릇파릇하고 겉보기엔 그야말로 인생의 봄날이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막 나를 찍어 넘지려는 날카로운 도끼들이 날아다니고 심지어 땅은 시멘트 바닥 같은 바위라 뿌리조차 아예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쩍번쩍하지 속은 완전 텅 비어서 상처투성인 거죠. 진짜 노련한 전문가들도 가끔 이 계절의 화려함에 훅 쏘가서 그 속에 숨은 흉함을 못 읽어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가을의 나무입니다. 낙엽 다 떨어지고 찬바람 쌩쌩 부는 가을에 태어났으니 와, 이건 뭐 혜택이라고는 일도 없는 최악의 흙수저잖아요. 다 죽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땅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 반전입니다. 땅 밑으로 엄청나게 굵고 튼튼한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고 주변 친구 나무들이랑 서로 꽉 엉켜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그 매서운 찬바람 다 이겨내고 묵묵히 성장합니다. 불리한 환경 따위 가볍게 씹어먹는 진짜 자수성가,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실체의 힘입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옛 성현들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천간의 비견셋보다 지지의 뿌리 하나가 낫다. 진짜 뼈 때리는 명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평진전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핵심이고요. 사주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가장 강력한 절대 원칙입니다. 현실로 따지면 딱 이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저 비견 3개는 뭐냐면 말로만 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뒤에 있잖아? 하면서 허공에서 응원만 하는 입만 산 친구들입니다. 겉보기엔 인맥 넓어 보이죠? 근데 위기 닥치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싹 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땅속에 있는 뿌리 하나는요,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내가 진짜 위급할 때 내 통장에 말없이 사업자금 몇 억 딱 꽂아주는 진짜 찐 가족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100명이 목소리 높여 떠들어봤자 땅속에서 조용히 내 등받이가 되어주는 진짜 내 편 하나를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이게 자평진전이 꼬집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땅 속에 있는 뿌리들도 다 똑같이 강한가요? 아니요. 당연히 레벨이 있죠. 1등급 프리미엄급 뿌리는 장생, 록, 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진짜 절대 안 깨지는 초강력 안반수 같은 지원군입니다. 그 밑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받쳐주는 2등급 여기가 있고요. 좀 약긴 해도 아쉬울 때 확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털어놓은 금고 같은 3등급 묘고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하늘에 둥둥 떠있던 입만산 먼지 같은 글자들, 걔네는 아예 이 실체적인 등급표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뭘 믿고 가야 하는지 완전 뻔해지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명리학의 엉터리 상식들을 좀 팩트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맨날 책에 쓰여 있는 그 복잡하고 기계적인 이론들 달달 외우다가 정작 눈앞의 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탁상공론은 좀 치워버리고 아주 상식적인 물리법칙을 통해서 치명적인 오해들을 가차없이 부셔보겠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른바 음간장생설. 작은 화초가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불을 만나면 새롭게 짠 하고 태어난다는 진짜 복잡한 이론이 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작은 화초를 휙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불사조처럼 마법의 부활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1초 만에 한 줌의 잿더미가 될 뿐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시비온성 이론에 빠져버리면 사주 해석이 완전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실을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진짜 조심해야 할 착각. 땅을 흔들어서 무덤을 열어야 재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형충 이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땅속 아주 깊고 안전한 곳에 튼튼한 수돗물 저장 탱크를 잘 묻어놨거든요. 근데 창고문 열어야 된다고 거기다 대고 억지로 지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쩍쩍 갈라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탱크 다 깨지고 물 다 새고 난리 나는 겁니다.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딱 맞죠. 잘못된 이론을 들이밀었다가 내 소중한 기반만 다 날려먹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묵직한 통찰들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없던 상황에서도 대상의 진짜 잠재력을 단숨에 꿰뚫어 볼 수 있는 3가지 실전 행동 원칙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어난 달 그 계절의 화려함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무조건 엑스레이 찍듯이 숨겨진 뿌리부터 쫙 훑어보셔야 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기반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둘째, 뿌리도 없으면서 하늘에만 둥둥 떠서 폼 잡는 천간들 가차없이 계산해서 빼버리세요. 그냥 신기루 같은 가짜입니다. 셋째, 비록 내 계절이 지났어도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기운일지라도 지지에 단단한 뿌리가 있다면 그 잠재력은 엄청난 겁니다.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마스터 원칙만 딱 장착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뼈대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이 세상의 에너지는 절대 진정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물, 한겨울에 따뜻한 불, 계절이랑 너무 안 맞아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뿌리만 튼튼하게 땅속에 뻗고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그냥 웅크리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사이클이 딱 맞으면 다시 펑 하고 폭발할 엄청난 잠재력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 잠재력 보존의 법칙, 명리를 넘어서 우리 인생사 자체에 주는 묵직한 울림이 참 크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거 하나 꼭 묻고 싶네요. 남들 눈에 보이던 화려한 계절은 언젠가 저물기 마련이고 인생의 매서운 겨울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오잖아요. 그럴 때조차 절대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줄 여러분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진짜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자평진전의 이 서늘한 통찰이 가짜 환상들을 확 걷어내고 자, 흔히들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빵빵한 배경을 가지면 인생 성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들 하죠.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대한 착각, 이른바 완벽한 환경의 환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이 배경이 어떻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진짜 성공의 열쇠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완벽한 배경이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할까요? 사실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진 출발선 때문에 종종 불안해하잖아요. 나만 흙수저인가 싶고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수백 년 전 동양의 고전 철학, 특히 명리학의 최고봉인 자평진전에서는 아주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남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 화려한 배경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기막힌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왕쇠강약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전통 원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개념은 진짜 명확해요. 겉으로 딱 보이는 피상적인 환경, 즉 배경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진짜 내면적 힘을 평가하는 일종의 엑스레이 같은 렌즈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겉보기에 엄청 강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강한 게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약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나무를 두 가지 영역으로 딱 나눠보는 겁니다. 일단 지상 위, 그러니까 하늘과 계절이 보여주는 화려한 부분은 이른바 득시를 의미해요. 제철을 잘 만나서 아주 빵빵한 환경을 얻었다는 뜻이죠. 반면에 땅속 깊은 곳,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그 뿌리는 실시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 나만의 실속인 셈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계절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튼튼한 뿌리를 갖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나무가 살아남는 데 더 중요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운명의 저울이 그 정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눈부신 태양, 즉 그 완벽한 환경이 올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얽히고 설킨 깊은 뿌리, 즉 내면의 실속이 딱 놓여 있죠. 근데 저울이 어떻게 돼 있죠? 네, 놀랍게도 뿌리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배경 따위보다 내 발밑에 단단한 뿌리와 내 편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훨씬 아예 압도적으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진짜 강함을 결정짓는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무조건 배경보다 실속입니다. 제 아무리 온실속 화초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스스로 버틸 뿌리가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둘째,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팍 닥쳐와도 내 기운이 단단하게 뭉쳐있으면 절대 안 무너지죠. 마지막 셋째, 숫자보다 깊이입니다. 주변에 가볍게 아는 인맥 100명 있는 것보다 단단한 땅에 아주 깊이 박힌 진짜 내 편 딱 하나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진정한 버팀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진짜 극단적으로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력이 뿜뿜 넘치는 핑크빛 봄에 태어난 나무고요. 다른 한쪽은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고 쓸쓸한 가을에 태어난 나무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봄에 나무가 쑥쑥 커서 성공하겠지 싶잖아요. 하지만 이 운명의 세계에서는 그런 뻔한 상식이 절대 안 통합니다.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파헤쳐보죠. 완벽한 환경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그 봄의 나무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가장 왕성한 봄에 태어났으니 와, 출발선 자체는 기가 막히게 좋죠. 근데 위를 한번 싹 보세요. 날카로운 도끼랑 칼날들이 사방에서 이 나무를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어요. 더 끔찍한 건 땅속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콱 버텨야 할 흙은 없고 온통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딱딱한 자갈밭뿐이에요. 한마디로 환경은 퍼펙트한데 숨통이 꽉 조여오는 아주 밑을 노르신 상황인 겁니다. 이걸 현실 세계로 살짝 끌고 와보면 어떨까요? 진짜 극적이에요. 이 나무는 마치 겉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대기업 가문의 장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재벌 3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배경을 가졌죠. 근데 내면을 쓱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시기하는 형제들, 절대 어길 수 없는 숨막히는 가문의 규율, 바로 이 칼날들에 짓눌려서 제대로 숨조차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정작 스스로 뿌리내릴 힘이 없으니까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속은 완전 통통 비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배경은 완벽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 아주 작은 시련에도 쉽게 꺾여버린다. 와, 뼈때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시작점이 좋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그걸 꽉 지켜낼 내면의 뿌리가 없다면 그 완벽한 환경은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두 번째 케이스,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나무는 모든 기운이 쫙쫙 빠져나가는 척박하고 추운 가을에 태어났어요.
불리한 실시의 상태라 겉으로 보기엔 진짜 볼품없고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땅속으로 싹 옮겨보는 순간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밑에 엄청나게 거대하고 튼튼하게 엉켜있는 뿌리망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심지어 옆에는 모진 찬바람을 함께 견디면서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든든한 형제나무까지 떡하니 서 있어요. 이 두 번째 나무도 현실에 찰떡같이 대입해볼까요? 겉보기엔 찬바람 쌩쌩 부는 외롭고 척박한 벌판에 홀로 덩그러니 선 흙수저 같지만요. 사실 이 사람은 완전히 외유내강의 자수성가형 전문가입니다. 시대나 환경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압도적이고 깊은 실력이라는 강력한 무기, 즉 거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가을이라는 그 혹독한 계절의 결실을 혼자 싹쓸이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강인함을 뿜어내는 거죠. 자, 이 두 운명의 극적인 엇갈림을 한번 표로 깔끔하게 요약해볼까요? 케이스 1은 최상의 조건인 봄에 태어났지만 하늘엔 칼이 날아다니고 땅은 꽉 막힌 바위뿐이라 결국 작은 시련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케이스 2는 최악의 가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든든한 조력자랑 그 거대한 뿌리 덕분에 결국 성공을 거머쥐는 진짜 강한 존재로 거듭났죠. 표면적인 환경 따위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힘이 최후의 승패를 가른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심오한 철학을 우리 현실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4단계 분석법이 있습니다. 첫째, 1단계, 달. 주인공이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딱 봅니다. 2단계는 땅입니다. 발밑에 진짜 생존력인 나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3단계, 하늘. 여기선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외부 변수들을 쫙 살핍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4단계에서 이 배경과 실속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함인지 아니면 가짜 강함인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4단계 분석을 통해서 쫙 뽑아져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인사이트가 바로 이 매트릭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요, 계절이 아니라 무조건 뿌리가 있냐 없냐, 바로 이겁니다. 왼쪽 상단을 딱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없으면 여지없이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아까 본 그 쉽게 무너지는 케이스 1이죠. 근데 오른쪽 하단을 보세요. 비록 환경이 꽝인 실시 상태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깊으면 고난을 뚫고 결실을 맺는 강의 위치, 즉 케이스 2의 자리에 당당히 오릅니다. 결국 뿌리의 깊이가 이 모든 스펙과 배경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옛날 지혜를 우리 일상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미어터지는 강남 한복판 노른자 땅에 아주 번쩍번쩍한 식당을 차렸다고 한번 쳐보죠. 완전 엄청난 득시 환경이잖아요. 근데 정작 주방장한테 요리 실력, 즉 뿌리가 하나도 없다면 비싼 월세만 주야장창 내다가 결국 폭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차 끌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인적 드문 상고로 오지라도 주방장의 기가 막힌 손맛이라는 확고한 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소문 듣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바글바글 줄 서는 초특급 대박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과연 얼마나 깊습니까? 혹시 나는 흙수더라서 남들처럼 뒷받침해줄 백이 없어서 주변 환경이 너무 구려서 매일 이렇게 불평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운명을 가르는 진짜 폭발적인 힘은 그런 겉껍데기 같은 표면적인 조건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쫙쫙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뿌리의 깊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내가 태어난 계절 탓은 그만하시죠. 진정한 강함은요, 어떤 혹독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튼튼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스펙에 너무 목매기보다는 내 안에 굳건한 실력과 실속을 다지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흙을 기어코 뚫고 솟아오르는 저 작은 새싹처럼 깊고 튼튼한 뿌리는 결국엔 기적을 만들어내니까요. 내 안에 진짜 힘, 오늘부터 당장 키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벅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걸 다뤄볼 건데요. 바로 고전병리학 원전 자평진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겉으로만 엄청 번지르르한 성공이 있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묵직한 진짜 힘이 따로 있잖아요. 오늘 그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어떻게 찾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진짜 내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하늘의 환호와 땅의 뿌리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 모래성사주와 요새사주를 대조해 보고요. 뿌리의 등급별 가치, 마지막으로 진짜 힘을 판별하는 3단계 실전 적용까지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진짜 내 힘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다. 그때 나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과연 뭘까요?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꼬마 빌딩 소유. 완전 느낌이 다르죠. 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분을 구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게 바로 고대사주의 핵심 개념을 현대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수가 없는 거대한 인기랑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땅에 발을 딱 딛고 있는 실물 자산,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 하늘의 환호와 땅의 뿔입니다. 여기서부터 자평진전 원전의 진짜 핵심 철학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확성기들이 막 둥둥 떠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천간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날씨가 좋을 때만 내 곁에서 시끄럽게 환호하는 친구들 같은 거죠. 반면에 저기 땅속 깊은 곳에 아주 무겁게 굳건히 자리 잡은 금고, 이게 바로 지지입니다.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실제 내 자산이거나 끝까지 내 편인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서 천간의 개념을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하늘의 천간, 즉 비견은 겉으로 보이는 아주 화려한 인맥입니다. 평소엔 주변에 야,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외치는 응원군들이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뿌리가 없다? 그러면 정작 내가 망하게 생겼을 때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신기루가 따로 없죠. 실속 없는 인기는 거대한 압박감 앞에서 그냥 바사삭 무너지는 빈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반면에 지지, 명리학 용어로 통근이라고 불리는 이 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지는 나를 지탱해주는 아주 깊고 튼튼한 기반입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가족이자 당장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실제 자산이죠.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100명보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 10명. 이 단단한 뿌리 하나가 당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강력하다는 거. 이게 바로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섹션, 모래성사주와 요새사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극단적인 두 케이스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른바 뿌리 없는 모래성입니다. 위에는 엄청 커다란 나무줄기가 4개나 뻗어 있어요. 당장이라도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것처럼 보이죠? 와, 인맥 대단하네? 싶겠지만 밑을 보세요. 온통 바위랑 메마른 모래뿐입니다. 뿌리를 내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딱 터지는 순간 발벗고 나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완벽한 껍데기 상태라는 거죠. 자, 반대로 깊게 뿌리 내린 요새 케이스를 볼까요? 겉보기에는 하늘에 달랑 나무 한 그루만 있습니다. 주변에 시끄럽게 떠드는 조력자도 없고요. 그런데 땅 밑을 보면 와, 정말 아주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꽉 박혀 있습니다. 화려한 인맥은 없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재정적 기반이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진정한 강자라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전자가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인스타 팔로워 같은 모래성이라면 후자는 조용하지만 혼자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단단한 요새입니다. 겉모습이랑 실제 위기 대처 능력이 완벽하게 반비례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뿌리의 등급과 자산 가치. 자, 뿌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뿌리가 아닙니다.
기반의 튼튼함에 따라서 이걸 3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땅의 지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번듯한 본사 직영점부터 땅속 저 밑 단단한 안반층에 꽁꽁 숨겨둔 금고까지 이렇게 3가지 지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뿌리, 즉 내 자산 가치의 질적인 차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층별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가장 위층은 본사 직영점입니다. 이건 내가 100%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빵빵한 현금이자 내 자존심이에요. 두 번째, 중간층은 퇴직금이나 묵혀둔 주식 같은 버팀목입니다. 당장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침반처럼 슬럼프를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녀석이죠. 마지막, 가장 밑바닥이지만 생명력 끝판왕인 3번째, 바로 금고 속 금괴입니다. 평소엔 전혀 안 보이다가 진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꺼내 쓰는 최후의 보루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든 깊이 숨겨둔 금괴든 간에 이것들은 하늘에서 맴도는 공허한 환호성과는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진짜 찐 파워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 진짜 힘 판별 3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당장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관찰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라운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선수가 있고 편하게 앉아있는 관중이 있죠. 지금 여러분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랑 같이 흙먼지 마시며 그라운드를 뛰고 있는 선수인가요? 아니면 그저 팔짱 끼고 화이팅만 외치는 관중인가요?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전에서 뽑아낸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관찰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건지 아니면 땅에 발을 제대로 붙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둘째, 내 발이 땅에 닿아 있다면 그 뿌리의 깊이를 재보세요. 아까 말한 당장 굴릴 수 있는 직영점 수준인가요? 아니면 최후의 보루인 금괴 수준인가요? 셋째,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같이 뛰는 선수인지 입으로만 응원하는 관중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쫙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위쪽에 화려한 잎사귀만 보며 허삭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걷어내고 내 발밑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기반이 직영점인지 금괴인지 깊이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생사고락을 함께할 선수인지 가려내는 것.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진짜 강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자평진전 원전에 아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인맥보다 내가 가진 실질적인 역량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 어떤가요? 그저 남들 눈에 띄는 거칠애나 시끄러운 응원 소리에 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만의 내실을 다져라. 정말 뼈를 때리면서도 든든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뿌리를 시험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힘은 하늘을 향해 화려하게 뻗어 있는 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밑, 캄캄하고 깊은 흙 속에서 묵묵히 나를 꽉 붙잡아주는 바로 그곳, 거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거센 비바람이 반드시 한 번쯤은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뿌리는 그 거대한 흔들림을 거뜬히 버텨낼 만큼 깊고 단단합니까?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든든한 기반을 다시 한번 꽉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